안녕하십니까. 신소재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까지 또 동영상으로 학습한 내용 중에서 이제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물리적 성질이 아닌 것은? 물리적 성질은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상태를 말합니다. 동일한 외적 조건에 두면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는 성질. 그래서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게 동일한 조건이 되면 항상 동일하게 질량을 가진 강도를 가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밀도 이런 것들을 물리적 성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도,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전기 전도성, 열 전도율, 점성도, 결정의 깨짐, 쪼개진 면, 자기적 성질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화학 반응과 관련된 반응 성질을 우리가 화학적 성질이라고 대표적인 예로 반응성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다음은 어떤 신소재의 성질을 설명한 것이다. 특정 온도 이하에서 특정 온도 우리가 임계온도라고 하죠. 그죠?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장형이고 이 물질 위에 자석을 놓으면 자석이 계속돼 있다. 특정 온도 이하가 되면 이 물체는 전기장형이 되면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 해서 전도성이 아주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초전도체라, 슈퍼맨처럼 이거는 슈퍼컨덕터라고 부르죠. 초전도체 위에 자석을 놓으면 자석을 밀어내게 되는데 자석이 초전도체 위에 뜨게 되죠. 이러한 현상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부릅니다. 초전도체는 전류가 흘러도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전력 손실이 없죠. 그래서 송전선에 사용을 하려고 했으나 그렇죠? 특별한 경우 송전선에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비싸고 설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큰 전류를 흘러 강한 자기장을 흘릴 수 있다. 그래서 전력 손실이 없어서 큰 전류를 흐르게 해서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 데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기장을 요구하는 입자가속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MRI 이런데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이런데 많이 쓰이죠. 이 이름은 초전도체입니다. 17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탄소 원자 지금 여기 동그랗게 생긴 게 이제 전부 탄소 원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양한 결합 구조입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 모양으로 생겼죠, 그죠? 이걸 플루렌이라고 합니다. 탄소 60개가 축구공 모양을 가지고, 근데 이 전체 크기가 한 지름이 1mm 미만으로 아주 작습니다. 나는 그래핀이라고 부르는 게 2차원 구조로 아주 생긴 그래핀입니다. 강도가 아주 강하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또 휠 수도 있는 아주 특별한 물질로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는 흑연입니다. 흑연 보면 이렇게 청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필 아시죠? 그죠? 연필 같은 경우에 연필이 쓸 수가 있는, 종이에 쓸 수가 있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요 청청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종이에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 그래핀, 나의 그래핀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도 처음에는 스카치 테이프로 이 흑연의 한 층을 이렇게 떼어내므로써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그래핀을 이제 둥글게 말면 이 라의 요 나노 튜브 되겠습니다. 탄소 나노 튜브라고 부르죠. 이 튜브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탄소 나노 튜브로 되어 있다. 지금 가라는 모두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전기적인 성질은 동일한 전기적인 성질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 같은 경우 흑연은 전기가 잘 안 통하죠, 그렇죠? 나머지는 또 전기적인 성질. 나 같은 경우는 전기 소재, 우리 소위 그래핀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고 있고 탄소도 다양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시면 탄소 나노튜브에 또 유명하게 연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이죠, 그죠? 나는 다의 한 겹을 한 층을 떼어내면서 발견했다. 2번 맞죠? 축구공 모양으로 실제 축구공보다 크지 않죠. 실제 축구공은 1mm 미만으로 아주 작습니다. 나는 이차원 구조로 강도가 약한 게 아니고 강합니다. 3번에 강도가 약하다 아니고 강하고 달을 지금 4번에 보면 그래픽 날을 둥글게 만 게 이제 라가 됩니다. 나의 그래픽 날 둥글게 만 게 라와 형태를 가질 수 있고 가라는 모두 같은 형태로 모두 동일한 전기적 성질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8번 해보겠습니다. 18번에 보면 가와 나는 자연의 수제인데 가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홍합, 그죠? 홍합이고 나는 독고마리 열매라고 부르는 건데 여러분들 잘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선생님 어릴 때는 이게 길가에 가거나 하면 여러분도 혹시 본 학생도 있을 겁니다. 이게 옷에 달라붙는 이런 독고마리 열매인데 홍합부터 보면 홍합은 이게 바닷가에 있죠, 그죠? 이렇게 강하게 파도치는 바닷물 속에서도 바위 아주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합 떼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바다에 가서 떼보세요. 이게 잘 안 떼집니다. 이게 아주 강하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홍합에서 분비물이 나와서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닷속, 물 속에서도 달라붙는 데서 수중 접착제를 요걸 이용해서 만들게 됐고 모방해서 만들게 됐고 독고마리 열매는 이렇게 보면 작은 갈고리 형태로 된 독고마리 형태 보면 작은 갈고리 형태가 이렇게 현미경에 관찰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옷에 딱 달라붙게끔 갈고리에 옷에 딱 걸리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동물이나 이런 게 달라붙어서 멀리까지 이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가와 나의 자연 소재를 모방하여 만든 신소재 예를 들어 보면 가는 수중 접착제, 나는 우리 여러분 찍찍이라고 부르죠, 그죠? 신발 같은데 아동용 신발 같은데 보면요. 그런데 그 원래 이름이 이제 벨크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벨크로 테이프라고 부릅니다. 이외에도 뭐 모로포텍스 섬유 같은 것도 있는데 모로포 나비의 날개. 여러분 나비 보면 이제 날개가 아주 호랑나비다 이런 거 보면 또 날개가 이렇게 이쁘게 보이고 여러 가지 색깔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게 색칠이 아니고 여러 층의 얇은 막과 격자로 이루어진 구조인데 그래서 특별한 색소가 없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꼭 색칠을 해야만 나타낼 수 있는 거. 색칠한다는 것은 주로 이제 반사해서 나타난다는 거고 이제 얇은 막을 여러 층으로 하면 이제 해절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해절 현상에 의해서도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뭐 분광기 같은 걸 본 학생이 있으면 뭐 스펙트럼 관찰, 빨주노출 반환보적, 무지개 같은 이런 걸 관찰해 본 학생이 있으면 여기에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용한 게 모로포텍스 섬유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19번 봅시다. 신소재, 새로운 소재의 개발에 따른 인간 사물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면 이제 철기를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의 크게 증가하였다. 그렇죠? 농업 생산량이 증가했죠, 그렇죠? 전류를 흘러도 열이 발생하지 않는 소재의 개발로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초전도체 같은, 그렇죠? 나비날배의 구조를 모방하여 색소를 이용하지 않고 만든 섬유. 이거 여러분 했죠, 그죠? 요게 이제 모로포텍스 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새로운 배터리 소재가 발명되면서 한번 충전하면 오래 살 수 있는 휴대전화. 그렇죠, 그죠? 지금 배터리 관련 기술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 자동차도 나오고 있지만
더불어서 전기 자동차에 많은 연구가 돼 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이쪽으로 관련된 걸 하면 아마 직장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 5번 보면 미생물이 분해 가능한 비닐이 개발되면서 열을 가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비닐을 사용했습니다. 비닐 자체는 열을 가해서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공, 열을 가해서 모양을 변화시키는 비닐을 많이 사용했죠, 그죠? 이게 먼저 나왔습니다. 열을 가해서 모양을 변화시켜야죠. 열을 가해서 쉽게 모양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비닐이 많이 사용됐죠. 그래서 열을 가해서 모양이 쉽게 변화되는 비닐을 우리가 많이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미생물이 분해 가능한 비닐로 이제 변하면서 이제 미생물로 의해서 환경오염을 비닐이 사라지면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5번 설명이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5번 설명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현재 편리하게 사용하는 비닐은 이제 열을 가해서 쉽게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가공이 쉬워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자연에 이렇게 버려졌을 때는 이게 분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등 환경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어서 미생물이 분해 가능한 비닐이 개발되면서 사용된 비닐이 자연에서 저절로 분해되어 환경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맞게 적으려면 이제 열을 가해서 모양을 이제 변화시킬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닐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미생물이 분해 가능한 비닐이 생기면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혀야. 자, 20번. 액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자, 액정은 긴 막대 모양의 탄소 분자들이 온도에 따라 이렇게 배열을 바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일정한 온도에서 분자 배열이 흐트러지면서 빛을 통과하지 못해서 불투명하게 되고 어떤 데는 또 빛을 통과하게 되고 그래서 1970년에 전기를 가할 때 이제 빛이 분자 배열이 바뀌면서 전기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투명해지거나 불투명해지는 이 성질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발견함에 따라서 이제 액정이 많이 연구가 됐죠. 그래서 액정은 뭐 이렇게 긴 막대 모양으로 뭐 네마틴 액정이라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긴 막대 모양의 분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액정입니다. 이런 긴 막대 모양. 그래서 이 막대 모양이 이렇게 길쭉하게 수직으로 배열하느냐 이렇게 뭐 옆으로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게. 그러니까 이 배열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중간에 이제 전기를 가하면 이 배열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가해서 이제 빛을 통하거나 통하지 않게 하면서 액정 디스플레이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기억 보면 긴 막대 모양의 탄소 분자들이 온도에 따라 배열을 바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이게 맞는 말이죠, 그죠? 긴 막대 모양 맞죠, 그죠? 액정 물질에 전기를 가할 때도 분자 배열이 바뀌는 현상을 발견한 후 널리 이용하게 된. 이것도 액정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죠? 분자 배열이 바뀌죠, 그죠? 분자 배열이 이렇게 수직으로 됐든지 수평으로 변하든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고 입자 가속기 자기 공명 영상 장치 등에서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여러분 앞에도 했겠지만요,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 액정은 입자 가속기는 자기 공명 영상 장치가 아니고 컴퓨터 모니터, 텔레비전, 휴대전화, 시계 등 디스플레이 장치에 많이 사용됐죠. 지금은 액정보다는 이제 LED 쪽으로 많이 변화되었고 LED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LED는 저전력으로서 액정은 이제 액정 자체가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액정이 있으면
액정이 이렇게 뭐 있으면 요 안에 액정이 많이 들어있죠. 그죠? 빗금친 곳에 액정이 많이 들어있으면 자체로 빛을 못 내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빛을 쏘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빛을. 그래서 빛을 쏘아주면 요 액정들이 이제 이렇게 다양한 빛을 내는 거죠. 물론 요 중간 단계에 이제 뭐 내가 색깔을 낼 수 있는 필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뒤에서 빛을 쏘아야 되기 때문에 자체 발광이 아닙니다. 반면에 여러분 LED는 전구적이죠. 그래서 스스로 전기가 넣어지면 스스로 빛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액정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액정은 뒤에서 쏜 빛이 그만큼 감소되는 거죠. 근데 LED는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뭐 에너지 손실 측면에서 그러니까 에너지 낭비가 덜하다는 거죠. 그렇죠. 전력 손실이 덜하기 때문에 요즘은 LED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